喜欢是什么国家呢？在你们哪一个国家的人你特别喜欢？好多韩国。然后 Anna， 你刚刚是韩国。韩国。但是我觉得有一个很夸张的故事是我妈妈，因为从来她都没有去过韩国，但是她很疯韩国，因为现在。韩剧吗？对，因为现在韩剧在法国也很红，年轻人很喜欢。但是我妈已经法国有在流行韩剧，不是很厉害。我妈以前也不会用电脑，后来是用的很厉害。然后每次，昨天我打电话给我爸，我要整理一些资料，然后我听到后面的声音也是什么韩文，他在看电视嘛？他说对，他在看韩剧。我说哇，而且不是就年轻人，真的，法国韩剧嘛也会很喜欢，真的。哇塞，可怕！那加拿大、乌克兰也很喜欢韩国。但是只有女生，男生他们不喜欢，他们不管。台湾也是。对，女生他们很喜欢韩国的化妆品或是韩国的衣服的风格。但是我们以前女生他们很辛苦工作，他们比较不会保养自己，他们没有这个观念。现在时间改变了，他们可以实现为什么韩国的女生40岁的时候看起来20岁的妹妹，我们20岁的妹妹看起来40岁的姐姐。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POP 팬덤이 미 정치 해시태그를 다시 장악했습니다. 이번에는 임피치 바이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와 한국은 왜 세계 4대 환경악당이 된 것인가란 일본 기사와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도 한국의 지난 총선과 같이 미 극우 세력에 의해서 미 국회의사당 점거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바이든 탄핵이라는 이슈에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일단 이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기사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단 하루 만에 의회에서 탄핵안이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로 알려진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탄핵 이유가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사업 유착 의혹에 바이든 대통령이 연루됐으며 권력을 남용했다는 증거 없는 주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린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입장문과 영상 메시지를 올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그린 의원은 지난주 한 보수 매체와 인터뷰에서 일주일 뒤 바이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미리 예고한 바 있는데 이를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지아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신인 그린 의원은 극우 음모론 단체 QAnon의 공개적인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친 현재까지도 트위터 개인 계정에 조 바이든을 탄핵하라는 문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선거가 조작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동조해 왔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113 대선과 조지아주 결선 투표가 조작됐다는 QAnon의 주장을 그대로 올렸다가 계정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미국 하원에서부터 자초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날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두 석 모두 승리하며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정치 상황에 트럼프의 동조자들을 저지하는 것이 K-POP 팬덤이라는 재미있는 기사가 올라와 소개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금요일 임피치 바이든 나우 유행 해시태그를 얻으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은 K-POP 팬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만났습니다. 트렌디한 해시태그를 살펴보면 조 바이든 새 미국 대통령을 조롱하는 보수적인 게시물을 발견하기 전에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 슈퍼스타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K-POP 팬들이 악의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침몰시키기 위해 본질적으로 해시태그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RM이 얼마나 좋은지 임피치 바이든 나우처럼 보이는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 멤버가 랩하는 클립과 함께 정치적 해시태그가 가득한 수천 개의 트위터 게시물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또 다른 K-팝에는 TXT 멤버 연준이 춤추는 모습을 임피치 바이든 나우 예 오케이 벗 연준이라는 캡션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K-팝 팬이 함께 모여 인종 또는 정치적 인터넷 트렌드를 지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0년 인종 시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동안 전 세계의 K-팝 팬 계정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같은 운동의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숨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에 의해 살해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이후 사회정의단체, 할리우드 스타 등의 해시태그로 온라인 메시지를 공유하여 정의를 옹호하고 경찰의 잔인함을 종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와 블랙 아웃 투스데이처럼 이러한 운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화이트 아웃 웬스데이 및 블루 라이브스 매터를 포함하여 자신의 해시태그를 트렌드에 맞춰 소셜미디어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K-팝 팬들이 들어와서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 갓세븐, 루나와 같은 K-팝 스타들의 수십만 개의 밈, GIF 동영상 및 사진을 공유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실제로 반대되는 모든 트위터 게시물을 침몰시켰습니다. 위드앗 웬스데이를 지원합니다. 중요한 유일한 파란색은 남준 헤어 블루 라이브스 매터입니다. 6월에 공유된 수많은 트윗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K-팝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의 2기 임기를 지지하는 해시태그로 시작한 포멀 열세의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여름에 트럼프 지지 극우단체가 해시태그 QAnon을 퍼뜨릴 때 그 음모론자들을 침묵시켰습니다. 2020년 6월 K-팝 팬덤과 티토콜스는 오클라호마주 털스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집회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람 많은 군중이 예상되었지만 대신 약 8,000명만이 나타났습니다. K-팝 팬의 기반은 매우 큽니다. 2019년 한 해에만 K-팝 트위터는 61억 개 이상의 트윗을 모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아티스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극우 세력이 임피치 바이든 나와 같은 해시태그를 퍼뜨렸을 때 그들의 존재는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한국은 왜 세계 4대 환경악당이 된 것인가란 일본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여름 폭우에 이어 겨울에는 폭설과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은 하위 2위이며 해외 연구기관과 언론이 기후 악역이라고 질타하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기후변화 비정부기구인 CAT는 2016년 한국을 기후변화 해결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환경 악역이라고 비판하고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지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을 세계 4대 환경 악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하자며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현실까지 갈 길은 멉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의 폐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CO2 배출 감소는 당분간 무리일 것입니다. 원래 대체 기술이 없습니다. 또한 원전의 폐지는 과학적 근거와 철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선심성 정책, 후쿠시마 원전을 비판하고 있는 해양 방출은 과거 한국은 그 몇 배나 해양에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일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 환경에서 1등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도 남에게 괴롭힘만 하는 그런 나라와 교제할 필요가 있나? 한국은 기후변화 해결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환경 악역이다. 왜 그것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신이야말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를 자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 자국 내에서만 경쟁하고 있을 뿐이니까 지구 규모의 기후변화 문제 따위는 생각이 미치는 것이 없다. 몇 년 전 사업 때문에 방한했지만 공기는 더럽고 푸른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중국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자국의 영향도 크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국민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도 국민성, 이 나라와의 교류 등은 있을 수 없다. 평소 패턴으로 한국에 있는 일본 공장들에게 나쁜 재판을 일으켜 배상 청구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군요.
멀리 되면 타인의 탓으로 하는 것이 자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게다가 비논리적이어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야 그렇죠. 자신의 것은 보류하고 다른 나라를 비판하고 형편이 나빠지면 이 기사처럼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어필을 하고 매스컴을 막으려고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몽상 수준의 목표뿐,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해 사과 따위 하는 것조차 없는 것이 모든 면에서 악역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그린 뉴딜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자금이 없는 것 같네요. 실현 가능한 곳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라스트보스 중국을 넣으면 5대 악당이 됩니다. 한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사이지만 중요한 점이 빠져있다. 한국에서는 자주 강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진원지는 서울의 청와대 주변, 발생한 파도는 일본에까지 도달하고 큰 피해를 가져왔다. 앞으로 일본은 일본의 측에 방파제를 쌓고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에서 발생한 위안부나 징용공 판결의 문제이지만. 일본의 기사 댓글 잘 보셨나요? 일단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cided to release radioactive water from the destroyed Fukushima nuclear plant into the sea. Good evening, everybody. Thanks for joining us tonight. There are new concerns tonight about radiation in the Pacific Ocean. The Japanese government says it's running out of space to hold radioactive water from the Fukushima nuclear plant, so it needs to dump some of that water into the ocean. Penetrates skin, so it's not dangerous to the touch, but it can be dangerous if inhaled or ingested. And with Hawaii's reliance on seafood, could our fish supply become a concern? A big story we're watching overseas this morning. The Japanese government says it will have to dump huge amounts of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The only way, it thinks, to deal with all of the contamination at Fukushima's destroyed nuclear power plant. 일본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과 일본처럼 원자력 폭발에 의해서 노출된 연료봉을 바닷물로 인위적으로 식혀 배출된 냉각수 배출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의 냉각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냉각수에는 삼중수소 등 여러 방사능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서 한국의 냉각수 방류와 동일시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에 버려진 쓰레기도 대부분 중국과 일본에서 배출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밝혀졌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팝의 위력이 미국의 정치에까지 미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한류의 이 선한 위력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줄 것인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